네, 세월호법이 205일 만에 처리됐습니다. 대부분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대로 가결됐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제로 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공무원 노조의 만남은 3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의견차가 워낙 커서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네, 전국 현안과 전망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문기 홍익대 교수, 김만음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유가족들은 눈물 돌렸다 하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유가족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서 법 통과하는 것을 이제 봤고, 세월호 3법이 이제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그다음에 유병헌법, 정부조직법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월호 3법이라고 하는데, 진상조사의 이제 토대는 큰 틀에서 마련이 됐는데 여전히 남은 불씨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씨가 남아 있다고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워낙 어렵게 해결됐고 여야가 지난 10월 달에 약속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 기한 안에 법 만들겠다 해서 통과시켰는데 이런 점에서 앞으로 불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동행명령권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어제 새누리당 의원 12명은 또 반대를 했어요. 그 얘기는 그 법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흔들 수도 있는데 이런 아주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불씨가 있을 수 있는데 세월호 참사라는 이 국가적 재난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새롭게 저는 큰 백서가 하나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사실 늦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빨리 우리 행정 시스템 바꿔가지고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앞으로 이제 많은 시스템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네. 특별조사위원회 이제 구성하고 이제 이런 절차들이 이어지겠군요. 가장 일차적인 과정이 아마 조사위 구성하는 거겠죠. 17명 구성하는데 아마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까 하기 주목할 것 같습니다. 외형상으로 구성은 일단 여야당이 5명 추천하는 걸로 돼 있고 이제 대법원 또 변협 2명, 2명씩 또 유가족 추천하는 3명 이렇게 17명이 구성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이미 통과가 됐지만은 조사위 구성에서 어느 쪽이 주도하느냐. 그래서 위원장을 이제 유가족 쪽 추천하는 쪽에서 맡기로 한 그 방향대로 이게 진행이 됐는데 1차적으로는 조사위 구성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구성해가지고 전반적인 조사의 로드맵을 아마 설정을 할 겁니다. 그동안에 다른 것이 초점이 안 되고 그 내용이 초점이 됐다면 이런 것도 주목이 됐을 건데요. 일단 특별법 자체 통과하는 게 이제 관심거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조금 불씨가 있다고 하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 기관이라든가 장소를 방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역시도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조사에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너무 또 갈등의 불씨가 있을 걸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시 또 조사위가 구성 17명 판단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약간의 논의는 되겠습니다만은 과연 관계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는 조사위가 판단하면 될 것이고요. 주목하는 것들이 되게 이제 청와대라든가 국정원 이런 것이 조사 대상이 됐을 때 어떨 것인가 그런데 그 역시 조사위 판단에 맡기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중간에 박영선 위원장이 사퇴하는 일도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이 세월호 3법이 처리가 됐는데 이완구, 우윤구 두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인원의 협상의 산물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205일이나 끌었기 때문에 이런 오명도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힘든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오명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박영선 원내대표가 중도에 하차했지만 또 이런 과정에 하나의 미랄이 됐습니다. 미랄이 됐고 여야가 아주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를 했고요. 특히 여당 쪽에서 양보한 두 가지 측면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위원장을 이제 유족 측에서 맡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의 리더십에 따라서 정말 어떻게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위원장을 유족 측이 맡았고 그다음에 특검을 추천하는데 유가족 들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 여권에서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양보를 한 걸 보면 유가족 분들이 마음에 안 차고 늦었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국회의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한 평가를 해서 정말 우리나라 올해 4월에 있었던 국가적 재난에 대한 저는 큰 백서 이게 두고두고 우리나라 50년 100년 뒤에 큰 교과서가 하나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약간 격가지성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그러면 연말에 개각 같은 것도 그럼 이어지는 겁니까 정부 쪽에서? 그렇죠. 사실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말썽 많았던 해경 같은 경우도 아직도 해경청장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안전처 새로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처장 차관급 이사로 또 하나 해야 되는데 벌써 물망이 많이 오르고 있고
빨랑빨랑이죠. 빨리빨리 개선을 해서 임명을 해야 되겠죠. 예. 네. 지금 또 정가의 또 뜨거운 감자가 공무원 연금 문제인데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하고 공무원 단체가 만나서 끝장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30분 만에 끝장났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끝장은 끝장이었네. 네. 예, 다음에 어떻게 또 다시 볼 이제 기회가 또 있으리라고 이제 믿어지는데 대화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끝장 토론하고 연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진정성 있는지 좀 의심이 갑니다. 우리가 확인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할 의사가 있는지, 또 둘째, 연내 처리 방침을 처리할 의사가 있는지, 또 셋째, 법안을 처리할 의사가 있는지,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좀 의견을 명확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법은 의원 발의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 기구,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면은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그게 두개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야 합의를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 날짜를 갖다 지금 못 박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법안 철회는 저희들이 발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처리를 갖다 할 수는 없는 문제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사실상 협상이 이제 결렬되고 말았는데 말이죠. 중요한 뭐 세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을 사실상 대화의 전제 조건을 건 거고 김무성 대표는 뭐 좀 곤란하다는 입장을 이제 밝혔고 그러니까 이제 뭐 대화가 이제 네. 이어지질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뭐 연내 처리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행이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요. 원래 이게 국회가 주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공무원 노조 쪽이 뭔가 참여해가지고 입장을 보인다거나 청문회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모르겠는데 청와대 쪽에서 뭔가 시급성을 주장하는 데다가 이제 그것을 새누리당에서 받아가지고 이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발의까지 돼버린 상황에서 이제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죠. 예, 돼버린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의 입장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 노조가 끝장 토론이라고 했는데 그 자체를 이제 번복하기를 요구하는 대화의 조건으로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발의가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국회에서 내부 논의 과정 속에서요, 공무원 노조 측의 입장을 당연히 들을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네. 김무성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위 논의 과정 속에서 얘기가 될 수가 있고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연말까지 통과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지도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니까 절차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을 것이다. 뭐 완충적인 장치를 놓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여야가 본격 논의하기 전에 김무성 당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를 했고 소속 의원들이 전원 서명을 하고 상당히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강해 보이는데 이게 청와대의 속도전에 맞춰서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무리라기보다는 네. 지금 뭐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온 국민의 그 정서적인 합의는 뭐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불편하겠지만 예. 공무원이 아닌 많은 사람들, 정말 사오정 세대, 퇴직한 자영업자들 뭐 이런 분들 생각하면 공무원의 연금 개혁은 또 시급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청와대뿐만 아니라 김무성 대표도 연내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어제 저런 만남에서 이제 저는 또 요구를 받았는데 저는 어제 그 공투본인가요? 공투본 대표들이 법안을 철회해달라 협상하러 와가지고 협상하러 와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세 번째 안은 좀 그랬고요. 두 번째 안도 연내 처리할 거냐 그 취소해달라 이런 얘기도 좀 김무성 대표를 압박하는 모습이었는데 예. 뭐 그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 기구 저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뭐 만들어도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네. 가장 기본적인 그 법 제정의 그 장은 국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 세비를 주면서 그 주민 대표를 뽑는 이유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개정을 하고 이런 그 일을 하라는 건데 국회를 또 따로 놔두고 사회적 합의 기구 만든다. 이런 게 이제 조금 다시 격가지적인 그런 그 논쟁으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워낙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기구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해 당사자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그 청문회 거쳐서 공청회 거쳐가지고 그 준비 단계로 녹서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네. 다 공람을 합니다. 온 국민들이. 그리고 이제 다시 법안 과정을 가는데 뭐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저렇게 서로가 보여주기식의 그 협상, 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끝장 토론 한다고 그래놓고 30분 만에 그 헤어지고 이런 모습은 좀 국민들한테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이네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좀 어떤 입장입니까? 이게 뭐 찬성하자니 뭐 이게 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반대하자니 또 뭐 미래에 또 폭탄이 될 것 같고
뭐 약간 진퇴양난인 상황인가요? 참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 지금 당사자가 지금 여당과 공무원 노조 쪽으로 돼버린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하고 손 빼고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요. 참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 세월호 특별법이 진행이 될 때 이게 어느 단계에서는 갑자기 이게 야당과 유가족 간의 관계 문제처럼 돼버리고 여당은 뒷짐지고 있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지금 공무원 연금 관련 문제도 야당이 그런 입장인데요. 야당은 어쨌든 간에 절차상으로 공무원 당사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듣는 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뭔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야지 여당과 공무원 노조 간의 싸움 힘겨루기를 지켜보고 있는 자세는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고 선거 전략상 또 득표 전략상 그것이 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뭔가 이 자세보다는 국회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입법에 적극적으로 뭔가 자세를 취하는 게 맞다라고 봐집니다. 예. 네, 정 교수님. 근데 저는 뭐 근본적으로 이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 개혁의 공감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 여당하고 청와대하고 어떻게 달리하고 야당 특유의 어떤 개선점이 있는 걸 이제 찾는 그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 근본적인 그 개혁의 공감성에 만일에 브레이크를 건다면은 이 다음에 또 총선 대선을 그 향해서 야당이 국민들부터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공무원 연금 개혁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국가 재정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말 그 비교적 그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공무원, 교사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재정을 좀 우리가 보충해 보자는 건데 네. 제가 주위에서 많이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 사후정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40대 중반에 퇴직해가지고 그 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가지고 뭐 퇴직금도 없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치킨집 하나 차려가지고 10곳 중에 7곳, 8곳은 망한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널려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그 없는 와중에서 세금 내 가지고 이런 저 공무원 연금 같은데 그 보조가 된다. 이거 뭐 사회적 협력 차원에서 맞지 않는 걸 보면은 야당도 충분히 저는 이번에 그 같이 협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진행이 돼버렸습니다만 추진 방식에서 이게 마치 대통령의 미션을 이행하는 것처럼 돼버리다 보니까 입법의 일상적인 절차하고는 달라서 야당도 조금 내키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긴 할 겁니다, 이게. 네. 지금 야당은 이 사자방이라고 해서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들고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뭐 빅딜하는 거 아니냐, 주고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어쨌든 좀 진화에 나섰지만 각 당의 계산이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는 뭐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조금 뭐 예. 소위 그 친이계하고 친박계하고 입장이 또 갈리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지난주에 계속 YTN 뉴스를 보면은 예. 어떨 때는 뭐 빅딜을 한다 그랬다가 네. 그 다음 날은 또 안 했다 그러다가 우리 기자들도 굉장히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에서 그 4대강하고 공무원연금 문제를 뭐 빅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자방 전체를 하고 빅딜을 하는 건지 이제 헷갈려 있는 상태인데 빅딜은 뭐 미국 같은 그 선진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예지만은 예. 저는 근본적으로 뭐 할 건 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뭐 빅딜을 그 전제 조건을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요. 4대강도 그 이 친박 쪽에서는 그 전 정권과의 그 선을 긋기 위해서 많이 그 야당 의원들하고 보조를 같이 하는데 자원 외교 같은 문제는 지금 조금 그 결과에 대해서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야당의 얘기도 있고 예. 여권 쪽에서는 더 지켜보자.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방사 비리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한결같은 목소리로 개혁을 하는 거 봐서 뭐 할 건 하고 빅딜로 이렇게 조건을 걸고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건 저는 공무원 연금, 방사 비리 이 두 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자방하고 지금 논의됐다시피 공무원 연금 문제는 성격상 빅딜의 성격이 아니라고 봐지고요. 둘 다 추진될 걸로 봐지고 4대강 또 이제 자원외교 방산 관련 문제 저는 국정조사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얘기했다시피 이제 방위산업 관련 문제 비리는 누구나 크게 정치권에 손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저는 앞에 두 부분 4대강 관련도 그동안에 감사원에 두 번에 걸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발표 이후에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명백한 것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명백한 대응 조치가 정부가 발표된다면 거기에 따라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자원 외교의 문제는 좀 두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자원 외교의 경우에 워낙 자원 관련 투자가 리스크가 많고 회수율이 높지 않다 이런 변명을 하지만 지금 35조 정도가 회수가 안 되고 있는 대부분이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정부 재정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논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누리과정 문제라든가 무상급식 문제 맞물려서 재정 문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35조 가량 이렇게 낭비가 되어버린 상황에다가 더구나 지난 정부에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진행됐던 해외 자원 개발이 아니라 해외 자원 개발을 자원 외교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국정의 방향으로까지 했단 말이죠. 예.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이것은 조금 국정조사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집니다. 예, 지금 뭐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복지 예산 문제도 상당히 지금 뭐 복잡하고 또 점점 이렇게 뭐 중앙 정부까지 이렇게 이제 확산돼 있는 양상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제 부족한 것 때문에 이제 뭐 비롯된 건데 그 와중에 이제 뭐 야당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에 조금 더 좀 힘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이고 여당은 또 무상 보육 쪽으로 또 이제 공약 사항이니까 또 관심 있어 하고 상당히 이거 혼재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이 이제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예. 나라의 이제 국간이 이제 비고 있다는 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지금 뭐 죽는 소리를 하고 있고 이재정 교육감이 그럼 무상급식은 되는데 누리예산은 편성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촉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누리예산이나 무상급식 예산이나 다 보편적 복지 여야가 그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가지고 다 채택한 그런 사안인데 돈이 그 만일에 모자란다고 하면 말이죠. 누리예산도 깎을 건 깎고 또 무상급식도 손볼 건 손봐가면서 둘 다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누리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고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책정 안 하고 무상급식만 그 예산을 올리고 뭐 교육청 예산도 아니고 지자체 예산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약간의 그 진영 논리에 편승한 그런 그 정책은 그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그 정서적 공감대는 이루어져서 이런 그 정책들이 시행된다고 보는데 네. 이제 나라의 국간이 이제 비고 있다는 걸 현실적인 인식을 하면은 보편적 복지라는 인식 속에서 부분적으로 선택적 복지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현실적인 그런 그 대안이 이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편적 복지냐, 뭐 선별적, 선택적. 맞춤형 복지냐, 뭐 이런 얘기 이제 예전에 뭐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또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시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복지에 대한 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초반에 화두가 됐기 때문에 예. 보편적이자 선별적이자 논쟁이 됐다고 봐지는데 저는 그런 논쟁 자체는 그렇게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재원의 여지가 많으면은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 긴급한데 선별적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재정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고요. 아까 나왔던 뭐 작은 문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만 누리과정 문제를 먼저 교육감 또 교육청 쪽에서 먼저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기 때문에 먼저 배제하는 진영 논리라기보다는 네. 사후에 추가로 된 것일 뿐만이 아니라 교육 쪽의 직접 담당이 아니라 관할을 행정부처에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교육 예산을 떠넘기는 건 문제다라고 지적해서 국고 요청을 하는 과정이 나왔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 필요하다면은 재원에 한정이 돼 있고 더 이상의 확보가 간단치 않다면은 이 문제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국 현안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김만음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